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영남과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호남과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눈과 함께 내일은 더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수진 기상캐스터,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이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건데요. 이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현재 특보가 발효 중인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20cm 이상, 제주 산간 지역에서도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최고 8cm,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5cm가량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그야말로 혹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주도에는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의 경우 영하 12.3도에 머물렀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선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밤사이 수도 간 동파 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30cm의 적설량과 강추위까지 예보되는데요. 광주 현장 연결합니다. 네, 김정대 기자, 눈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어젯밤부터 쉴 새 없이 내리던 눈이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쌓인 눈은 낮 동안에도 녹지 않고 있는데요.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천도 벌써부터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후 들어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설특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영광, 장성에는 대설경보가, 목포와 곡성, 한평 등 전남 13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는 12cm의 눈이 쌓였고 그 외 지역은 5에서 10cm 정도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cm, 많은 곳은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밤 9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18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빙판길 안전운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제주에는 처음으로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에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제주 연결합니다. 네, 신익환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강한 바람과 함께 간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제주 산지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3도까지 떨어졌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 대설경보가 발효되면서 한라산 어리목에 50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까지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고요. 눈이 내린 도로에 시내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이 부서지고 눈길에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시에선 수도 배관이 얼어 5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라산 천백도로와 516도로에선 이 시각 현재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다른 주요 산간도로 역시 안전 장비 없이는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제주 전역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 공항에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고 다른 지역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항공편이 8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해상의 풍랑경보가,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소형 선박은 물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9개 항로 15척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잇따랐고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높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274건, 수도관 동파 7건이 신고됐습니다.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익산 장수선 진안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넘어져 한 개 차로로 소통하는 등 전남 5개, 경남 4개, 충남 3개를 포함한 18개 도로 노선이 통제됐습니다. 비행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김포공항에서만 모두 86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활주로의 제설 작업은 끝났지만 비행기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낚시어선의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포항 울릉, 백령 인천 구간 등 84개 항로 110척의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리산과 계룡산 등 국립공원 9곳의 227개 탐방로도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한때 통제됐던 서울 6개 도로는 오늘 0시부터 운행이 가능해졌고 어젯밤 9시 30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용인 경전철은 1시간 반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3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자체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대설과 한파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19,439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제설 작업에는 인력 26,528명, 장비 11,224대, 제설제 13만 9,975톤이 투입됐습니다. 행안부는 또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억류된 유조선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란과 석방 교섭을 위해 오늘 새벽 출발한 정부 대표단은 조금 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선원을 직접 만났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대사관 현장 지원팀은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한국인 선원 1명을 대표로 만나 영사 접견을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이번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0명의 신변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면담했던 선원은 특별히 폭력 등 위협적인 태도를 포함하여 문제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직접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이란 지방정부와 사법기관, 항만 담당 기관 등과도 접촉해 억류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는 해당 선박이 해양 오염 혐의가 있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나머지 억류 선원들이 국내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할 방침입니다. 이란과 양자 교섭을 벌일 정부 대표단은 조금 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란 외교부 등을 접촉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선박과 선원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일요일 이란으로 향합니다.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자금 70억 달러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선박 억류 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63.47포인트, 2.14% 오른 3,031.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어제 장중 3,000선을 넘은 지 하루 만에 종가 기준으로도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7.47포인트, 0.76% 오른 988.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내 체육시설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내일부터 운영이 허용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2일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받은 환자의 가족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은 모두 4명인데 나머지 1명의 변이 감염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에 일가족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추가 사례분들을 역학조사했었을 때에 현재까지 확인된 그 접촉자는 가족 접촉자 이외에는 현재는 지역사회 접촉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견된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1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을 입국 중단하는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또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은 내일부터 바뀝니다.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9명 이하 교습 운영으로만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 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까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시켜 정밀하게 운영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8명입니다. 영등포구 소재 장례식장에서는 어제 1명이 추가 확진돼 18명이 확진됐고 동부구치소에서 6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173명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정의당과 노동계는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에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야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정의당은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오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로 잡았습니다. 앞서 어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보다 후퇴한 안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산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여야가 받아들인 겁니다. 처벌 수위도 조정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은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이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고 산업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대형 사고 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이 많은 재정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해 내용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나온 여야 합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그리고 2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 유족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현희입니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오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제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국회 보좌관이었을 당시 모 의원의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 DC 의사당이 대선 부정을 외치는 트럼프 시위대에 의해 4시간 동안 점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의회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회의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사태로 4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지지 깃발과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미 의사당을 에워쌉니다. 경찰과 몸싸움 끝에 곧바로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더니 무장한 의회 경찰과 바리케이트를 뚫고 상원과 하원 회의장으로 난입합니다. This is despicable. This is not who we are as a country. 당시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최종 승인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의 직전 자신 지지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oday is not the end, it's just the beginning. Together we are determined to defend and preserv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페이스북은 대선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영상을 삭제했고 트위터는 대통령 계정을 12시간 동안 정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 난입 사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not protest, it's insurrection. Our democracy is under an unprecedented assault. 경찰은 의회가 점거된 지 4시간여 만에 최루가스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다른 3명은 의료 응급 상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선 현재 의사활동이 일부 재개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과 점거는 1814년 영국군에 의한 의사당 방화 이후 처음입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어제 오후 6시부터 12시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하려던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조사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입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WHO 조사팀이 지난 5일 중국에 도착해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정부가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입국을 지연시키면서 조사팀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합의된 방문 날짜에 오해가 있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 일정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관심을 모아온 대남 대미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 이틀째에도 계속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 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보고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안보에 관한 언급을 꺼냈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 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과 평화로운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한 국방력 강화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대회 첫날 개회사에서 지난 5년간 경제 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이틀째에는 향후 5년의 구체적인 경제 발전 목표와 실행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교통운수와 건설 등 경제 주요 분야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 증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사업 총화보고는 당대회 3일째인 오늘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게 보고를 이어가는 셈이라 5년 전 나흘 일정으로 열렸던 7차 당대회보다 대회 일정이 더 길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소보다 6시간 이른 오늘 오전 9시부터 당대회 소식 등을 전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털이 용의자가 놀랍게도 경찰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억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20일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광역시의 한 금은방. 모자를 쓴 남성이 공구로 진열대를 내리칩니다. 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재빠르게 가방에 담습니다. 귀금속 2,5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열쇠를 절단하고 유리창 깨고 들었어요. 20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광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A경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수십 년 경력의 수사 노하우를 금은방 털이에 활용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CCTV 감시가 느슨한 광주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사망을 흔들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A경위는 범행 다음 날 평상시처럼 소속 파출소에 출근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던 A경위는 범행 20일 만에 경찰이 용의 차량을 특정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경위는
도박빚 등 억대의 부채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에게 채무로 인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A경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탈세 혐의자들이 국세청에 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별다른 소득 없이 값비싼 아파트를 산 유학생, 거액의 부동산 강의료를 누락한 인기 유튜버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A씨.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귀국 후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구입자금의 출처를 살펴봤더니 아버지에게서 지인으로, 지인에게서 다시 아들에게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돈을 주고받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재테크 열풍을 탄 강의료나 자문료의 탈세 혐의도 이번에 다수 적발됐습니다. 한 인기 부동산 유튜버는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해 갭 투자 관련 강의를 해주고 회당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지만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또 주식 관련 현금 자문료를 숨기고 가족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설 컨설팅 회사 대표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35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 결과 탈세 의심 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면서 차입금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조사해 1,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도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늘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 특히 작업 현장과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3명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294명, 해외 유입이 9명으로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를 넘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공동 작업이 많은 현장과 종교시설이 두드러졌습니다. 용인 수지 산성교회와 관련해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종교 모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1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양주 육가공업체와 관련해 근무자 등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업체 직원 23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산의 급식업체에서도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 사례로 추가됐습니다. 앞선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 N차 감염은 158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52.1%며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47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312명이 됐습니다. 도내 치료병상은 916개 가운데 755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병상은 26개가 남아 있습니다. 치료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자택대기 확진자는 6명으로 3차 대유행 이후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간호학원에서 확진자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윤희정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상북도 방역당국이 현재 이 간호학원 수강생 16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간호학원과 관련해 현재까지 학원 원생 15명과 지인 1명이 확진돼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연령대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고 수강생들의 거주 지역도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칠곡과 김천 등으로 퍼져 있어 현재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간호학원 확진자들을 포함해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모두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3.9명으로 평균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지산동 성덕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복무동 광진중앙교회 관련이 1명 나와 이들 교회의 누적 확진자는 성덕교회 28명, 광진중앙교회는 8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대구의 경우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 3차 대유행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처음으로 3,000선 돌파와 동시에 3,030선까지 올라서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연고점을 새로이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3.47포인트 상승한 3,031.68에 코스닥은 7.47포인트 오른 988.8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블루웨이브 임박 소식과 함께 전일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가량의 대규모 매수에 나서며 3,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분기 D램 가격 상승 전망에 2% 넘게 올랐고 LG전자는 미국 알폰소와의 M&A 소식에 9%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블루웨이브에 따른 친환경 정책 수혜 기대감에 2차 전지 대표주인 LG화학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친환경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원율은 1원 70전 오른 1,08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 종일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비추고 있어도 기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시에 발표된 기상청 새로 된 이 정보에 따르면 호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 제주 산간 지역에서도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청주 역시 영하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